네,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 싱가포르에서 혼자 집 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프로퍼티 구루와 한국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집은 프로퍼티 구루를 통해서 구했고요. 두 번째 집은 한국촌이라는 한인 사이트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 두 번째 집인데요. 이 집은 한국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했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 이 프로퍼티 구루라는 앱은 싱가포르 현지 앱이고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앱으로 주택,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 및 매매,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검색 필터와 지도 검색 기반으로 원하는 매물과 원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이런 앱을 통해서 구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앱은 굉장히 안전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한국촌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한인 사이트라서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도 쉽고 찾기도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도 다 한국인들이시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사기가 많다고 들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촌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정보 사이트이고요. 한인 커뮤니티 소식 또는 생활 정보, 한국 음식점과 같은 한국에 관한 많은 것들이 다 웹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당근마켓처럼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있고요. 구인구 집을 여기서 구할 때도 있고 또한 친구 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사용해 보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프로퍼티 구루에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먼저 검색 필터로 집을 찾아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집을 골라서 거기 에이전트에 연락을 해봅니다. 보통 왓츠앱이라는 앱으로 연락을 하는데요. 저도 왓츠앱으로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해서 방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뷰잉은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날짜를 맞춘 다음에 뷰잉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뷰잉을 하고 집이 좋다 싶으면 바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한국촌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한국촌 사이트를 보시면 부동산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라는 챕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집을 찾아서 거기다가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거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에다가 연락을 해보고 그다음에 뷰잉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의 주거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DB 공공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랜디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HDB는 공공주택으로 싱가포르의 인구 약 80%가 거주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임대료가 비교적으로 저렴하며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도 임대는 가능하지만 구매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집은 모두 HDB에 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콘도미니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콘도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수영장과 헬스장, 그다음에 보안 서비스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인데 이제 콘도미니엄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무료로 딸려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HDB보다는 높지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외국인 거주자나 또 중산층 이상이 선호하는 주택입니다. 세 번째로 랜디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랜디드 하우스는 단독주택 형태로 테라스 하우스, 반단독주택, 또 방갈로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넓은 공간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가장 높은 임대료를 운영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주로 HDB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HDB는 가정집에 한 방을 빌리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저의 지금 이 집도 HDB입니다. 그냥 아파트 같은 형태인데 조금 노후된 아파트? 한국으로 치면 조금 노후된 아파트가 HD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콘도미니엄은 조금 더 비쌉니다. 보통 방 하나를 빌리는데 한 1,200불? 매달 120만 원씩 정도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HDB는 이제 방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900불 정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을 구하려면 예산이 정말 중요한데요. 싱가포르의 주거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00불, 1,000불 이런 거는 정말 방 한 칸에 빌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HDB를 빌리려면 한 달에 약 2,000불에서 3,000불, 그다음에 콘도는 4,000불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비싸죠? 그래서 보통은 방 하나를 빌리고 또 친구랑 룸쉐어를 하거나 한 방에 2명이 사는 거죠. 그렇게 룸쉐어를 해서 돈을 많이 아끼기도 합니다. 위치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왜냐면 직장과 학교가 정말 가까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호텔이 블루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블루라인에 집을 구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집도 블루라인입니다. 집이 중심 갈수록 정말 비싼데요. 오차드 로드나 마리나 베이 센지와 같은 그런 곳들은 정말 비쌉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이 매달 1,000불을 냈는데요.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낸 셈이죠. 근데 정말 중심가 있었어요. 3평에서 4평 정도 되는 한 방밖에 안 했는데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이제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보통 집을 계약할 때는 6개월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1년을 계약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6개월을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6개월 먼저 살아보고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6개월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이 집은 1년을 계약을 했고요. 지금 집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1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사기를 당하거나 조금 좋지 못한 집을 구했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기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뷰잉을 할 때 꼭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격 협상을 하는 곳도 있긴 있어요. 집주인과 협상을 할 때는 보통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해서 할인을 할 수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20살인데 20살이라 조금 너무 돈을 벌기가 힘들다, 유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정말 조금 낮춰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듯이 프로퍼티 그룹, 그다음에 한국총과 말고도 또 다양한 온라인이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페이스북으로 집을 구했다고도 해요. 페이스북에도 이제 올라오는 매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 한 칸을 구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